자, 고려대학교 전형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논술 100%죠? 논술로만 승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약 350명이고요. 와, 최저학력 기준 세죠? 일반에서도 4합 8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은 4합 5죠. 뭐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니까 최저 충족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대학교 논술은 연세대학교처럼 뭐는 주지 않아요? 수학 문제라든가 영어 제시문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최저 기준을 좀 정확히 좀 세게 주고 있는 거죠. 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반대로 먼 거예요. 최저를 안 줘요. 근데 사실은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풀려면 영어와 수학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등급 정도의 실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대학이 다 비슷한 참 재미있죠.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또 비슷한 점도 있고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또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답안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유형이라면 고려대학교는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채점이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 경험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이제 만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많은 말을 하지는 않는 약간 수줍어하는 학생이었는데 글씨도 그렇게 예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상당히 글쓰기에는 천재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소개하면서도 내가 이 학생을 만난 게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다. 교사로서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말 추상어를 이제 우린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추상어를 잘 가지고 놀아요. 정말 글을 잘 써요. 근데 이 학생 생각이 워낙 좀 이렇게 활달하고 발랄하다 보니 좀 논술의 답안이 닫혀 있는 대학에서는 합격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결국은 근데 고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글쓰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어떤 글쓰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조하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 모의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통적인 고려대학교의 어떤 특징 등 열려있고 약간 옛날에 과거 시험식으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좀 많이 수험생들의 어떤 뻗어나는 생각들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논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논술들은 채점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토론과 토의가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2025 모의는 조금 더 약간 다운사이징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서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뭐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또 많이 몰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 논제 유형 요겁니다. 위의 글 1에서 5 가운데서 셋을 선택하래요.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선택해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를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뭔 거야? 그림 6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제를 바꿀 수 있잖아. 그쵸? 그거에 대한 명확하고 개념적인 답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스스로 찾아라. 이런 식의 어떤 문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다시 또 재밌죠.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7에 나타난 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 1강에서는 1번 문제 중심, 2강에서는 2번 문제 중심으로 2025 모의 논술을 볼 텐데요. 자, 낯설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도 뭐 성균관대나 연세대라든가 이런 라인을 최저가 비슷한 라인, 최저가 좀 유사한 대학들 같이 준비할 텐데 상당히 독특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답을 찾는 유형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를 뽑아내는 이런 유형인데요. 그러면 우리 2016 모의 한번 볼까요?
또 되게 다르진 않아. 2016 모의 보면 제시문이 3개였어. 1, 2, 3을 활용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 2017은 1, 2, 3, 4를 활용해서 바람직한 공적 결정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랬어.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그치? 이번 2025 모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랑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딱 보이는 거 봤을 때, 그렇죠. 제시문의 수가 늘었네. 그렇죠? 1에서 5니까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모두, 3개를 모두 활용하는 거였는데, 얘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논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얘는 뭔가를 무조건 다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 합의와 법, 바람직한 공적 결정이라는 어떤 주제 또는 화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2025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화제를 지금 주고 있지 않죠. 그냥 네가 찾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거야.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이 뭔지를.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 2번에서도 뭐가 문제 상황인지 이런 게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제시문의 숫자는 늘고 그 다음에 화제는 주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 거냐 쉬워진 거냐 좀 문제를 봐야 알긴 하지만 제시문을 봐야 하긴 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1, 2, 3을 모두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1, 2, 3, 4, 5 중에서 3개를 선택하래요. 그러면 이 선택 자체가 채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약간 채점 기준이 좀 허용적으로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점의 방향들을 좀 좁힌 거죠. 그런데 대학 측의 해설에서 보면 이 3개를 선택한 게 대학 측의 어떤 기준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제시문 1, 2, 3을 선택해도 되고 1, 3, 4를 선택해도 되고 수험생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논리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대학 측에서 주고 있는 그 3개의 선택의 기준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대로 찾으면 좀 더 유리하기는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논술 문제라는 거는 대상부터 봐야 돼요. 즉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뭐냐 그거부터 찾고 이제 제시문을 읽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제 특징을 정리하면 이거죠. 복수의 자료. 그렇죠. 제시문이 사실 1번 반에도 6개가 있는 거잖아. 논제의 키워드. 논제의 키워드가 뭐였죠? 사회 문제. 얘는 6에서 찾고 해결 방안. 그렇죠? 해결 방안은 어디에서 찾고? 1, 2, 3, 4, 5에서 3개를 선택해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금방 얘기했지만 5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3개가 꼭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논리로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좀 논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글을 서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글의 완성도라는 것은 그렇죠. 글의 일반성. 뭐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글의 표현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의 논리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논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이 되면 논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으면 된다고. 과도하게 어떤 논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논리학 책에서 배우는 그런 논리는 절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고요. 자연스럽게 쉽게 읽히는 글, 그런 게 그냥 좋은 글이야. 수험생들에게 어떤 대학교 논문 수준의 그런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읽힐 수 있게. 그러니까 절대 내가 약간의 억지인데? 그러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럼 안 써야 돼요. 억지는 없어야 돼. 쓰는 사람이 불편한데 읽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고 쉬운 논리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6 모의 논술 총평해 보면, 자, 선생님 지금 2025 준비하는데 2016 모의 논술 좀 멀지 않나요? 그래서 쌤이 보여준 거라고. 2016과 2016 모의와 2025 모의 논술은 큰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고요. 어떤 공통 화제에 대해서 다만 그 화제를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화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건데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식이야. 그런 기준, 그런 어떤 특징들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해요. 보편적 의미의 잘된 글을 쓸 것을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논제 순서대로만 그냥 쓰면 일반적으로는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구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 잘된 글이 되자면 구성면에서 완결돼야 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적어둡니다. 그냥 일반적 의미의 3단 구성을 쓰라는 거예요. 즉, 뭘 주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또 예시답안에서는 결론이 빠지긴 했는데 이런 어떤 일반적 의미의 3단 구성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논제로 보았을 때는 서에서 뭐 찾으라는 거야? 어떤 문제 상황을 찾아. 그러면 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제를 제시하면서 문제 상황을 써주는 거죠. 그냥 답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뭔 거야? 해결 방안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간단한 마무리를 써주는 거죠. 이런 어떤 일반적 의미의 3단 구성을 써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국어의 문법 면에서 이 문법이란 말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데 문법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좀 편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 당연히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뭐겠어요? 채점의 핵심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논술 채점을 누가 하죠? AI가 합니다. 아니잖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는 것이 아주 주된 업무예요. 그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거에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맞춤법, 일반적인 구성 이런 부분에서 좀 감정적으로 띄어쓰기도 되지 않고 맞춤법도 몰라. 그러면 과연 이 글을 쓴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써본 학생일까? 라는 의심이 가게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들이 띄어쓰기 맞춤법 이렇게 틀리면 또 기본적인 문장의 주어 서술어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맞추지 못하면 한두 문장 정도 읽고 나서 이 학생이 준비가 덜 된 학생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려되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띄어쓰기 맞춤법 그 다음에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게 아니야. 절대로 간결하게 논문의 문장이라는 거는 수식이나 이런 걸 빼고 간단하게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아주 담백한 문장이거든요. 그런 문장 쓰기 연습 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주어진 주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은 수험생 스스로 구축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사실 정해진 답은 없어. 다만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쉽게 읽혀야 돼. 이 본론 부분이. 그 정도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말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시문 보면 알겠지만 뭔가 제시문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 어려워요. 상당히 다른 대학보다는
논제의 요구 상황과 제시문의 성격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간격을 좁히는데 그것은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사실은 창의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은 참고 문헌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요거는 이제 2016 얘기고 2025에서 아직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시문의 활용도는 당연히 높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2025 같은 경우는. 근데 2016 같은 경우는 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의 논리를 구축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대 공략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논제 뭘 묻지?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 근데 최소 단수나 요약하면서 입체성을 고려하라.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2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 2를 활용하잖아. 근데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이 제시문 2를 활용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해요. 그냥 딱 제시문의 1에 드러난 핵심 주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제시문 2를 1번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2번에서 한 번 더 쓰잖아. 2번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문에 대해서 화제나 주제를 1번과 2번에서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대상을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입장이라서 고려대가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1번과 관련돼서 제시문 3개를 찾았죠. 그래서 논리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완결된 3단 구성을 생각하라. 3단 구성 얘기했습니다.